프랑스의 세련된 디저트에 비하면 한국 음식은 밋밋하고 단순하잖아요. 여기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섬세한 예술이라 자부심을 느끼는 프랑스의 한 페이스트리 셰프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종류의 음식에는 큰 관심조차 없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벨린 마르소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세리 중 한 곳에서 페이스트리 셰프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크림과 녹은 초콜릿을 섞어 아름다운 케이크와 타르트를 만들어 고객분들께 미소를 선사할 생각에 들떠 일어났어요. 저는 프랑스의 유산과 섬세한 디저트를 만드는 예술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각 페이스트리는 전통과 열정의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예술작품이었어요. 비록 프랑스 디저트의 우아함과 제 일에 대한 사랑은 깊었지만 다른 종류의 음식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한때 저는 다른 문화, 특히 한국 요리가 너무 단순해서 저희 작품만큼 세련됨이 없다고 믿었어요. 저희 디저트는 정교하고 완벽했지만 한국 음식은 밋밋하고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사실 저는 한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의 음식이 왜 특별한지에 대해 거의 고려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곳 파리에서 열린 국제식품 전시회에 초대받았거든요. 저는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부스로 가득 찬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곳 공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콤하고 달콤하며 짭짤한 요리들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한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음식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부스에서 부스로 옮겨 다니며 열정적인 셰프들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느 부스에서 저는 한 한국 셰프를 발견했어요. 그 셰프는 정성과 전통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었죠.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재료와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에 대해 귀 기울였어요. 그의 열정 덕분에 제가 한국 요리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하는 의문이 스며들었죠. 늘 프랑스 디저트가 최고라고 믿었었는데 그날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시회 도중에 저는 프랑스의 유명한 식품 평론가인 랑베르시도 만났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분의 강렬한 눈빛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랑베르시께서는 아벨린, 당신은 페이스트리 만드는 예술에 큰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풍부하고 역사가 깊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죠.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에 놀라움과 도전의 기분이 뒤섞인 채로 귀 기울였어요. 저는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죠. 하지만 랑베르시, 프랑스 페이스트리는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한국 음식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랑베르시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때때로 아름다움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나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맛의 세계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프랑스 방식에 자신이 있었지만 눈과 마음을 열면 배울 것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제 유명한 레몬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섞으며 랑베르시와 열정적인 한국 셰프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혹시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움에 대해 너무 닫혀있지는 않았나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고집과 호기심이 엉켜붙은 감정이 밤늦도록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바로 제가 한국을 방문하라는 요리 교류 프로그램의 공식 서신이었죠.
초대장을 손에 쥐고 설렘과 망설임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 한 부분은 여전히 한국 음식의 단순함에 대한 옛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초대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채로운 색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번화한 시장을 그려보았고 작은 주방에 앉아 다정한 한국 셰프로부터 비밀 레시피를 배운 모습을 상상했죠. 그런 생각에 긴장과 모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파티세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초대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셰프가 다른 문화에서 배워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 자신의 믿음이 공정한지 다시 한번 곱씹게 만들었죠. 저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마음의 변화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과 그 전통에 대해 읽기 시작했고 한국 시장과 길거리 음식의 사진들을 살펴보았어요. 볼수록 저는 한국 요리의 단순함 속에 제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들은 생동감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파리를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무겁지만 희망에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기회 이상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의 옛 관념에 도전하고 한 사람 그리고 한 셰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창의력이 깃든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는 밝은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서자 도심의 활기가 놀라웠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분주한 거리, 형형색색의 간판,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펼쳐졌죠. 사람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때때로 영어도 섞여 나와서 제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저는 시내 중심에 있는 작은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택시 안에서도 하나의 모험이 펼쳐졌어요. 옆으로는 높은 마천루와 오래된 시장, 그리고 사찰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보였죠. 거리도 깨끗했고 건물의 불빛들이 이른 아침에도 마치 마법처럼 도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앞으로 경험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상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저는 통역사와 전통 한국 시장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소리와 향기를 음미했어요. 시장은 분주하면서도 활기차더군요. 상인들은 신선한 농산물과 맛있는 음식 이름을 외치며 즐겁게 판매하고 있었고 저는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여러 향신료들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김치의 매콤한 향과 갓 만든 떡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 차서 마치 파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를 헤매다가 한 할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우아하게 재료들을 큰 그릇에 섞고 계셨죠. 저는 멈춰 서서 할머니께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김치찌개를 만들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는 선명한 붉은 양념과 신선한 채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떠난 후 저는 요리 교류 프로그램에서 주최한 요리 수업에 초대받았습니다. 다른 셰프들과 만나고 새로운 레시피를 배울 생각에 저는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수업 장소에 도착하자 아담하지만 따뜻한 주방에서 큰 테이블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현지 셰프들, 학생들, 그리고 한국 요리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관광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방 안은 신선한 허브와 향신료의 냄새로 가득했고 분위기는 매우 친근했어요. 교실 앞에서 한 한국 셰프 진호 씨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호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자신감으로 말씀하셨죠. 그는 한국 요리의 기초와 모든 요리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김치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진호 씨는 재료들을 섞을 때의 세심한 주의와 각 재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호기심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로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볼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진호 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신중하게 배추를 썰고 재료들을 섞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혼합물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워졌어요. 저는 진호 씨를 바라보며 크게 놀란 눈으로 보았고 진호 씨는 제 김치를 살펴보시며 약간 찡그리셨어요. 아벨린 한국 음식은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재료는 다른 맛들을 압도할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그 말씀이 제 귀에 꽂히면서 창피함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교류 프로그램에서 마련한 단체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담하고 아늑한 한 식당에서 열렸어요. 방은 부드럽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식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셰프들과 프로그램 참가자 몇 분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대화는 곧 한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엄격해 보이시는 한국 셰프 민준 씨가 한국 음식의 미덕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요리에는 깊은 역사가 있고 각 레시피가 세대를 거쳐 정성스럽게 전해 내려온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믿음과 다른 문화를 판단했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페이스트리의 예술을 옹호하며 저희 디저트는 정밀함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른 분들이 완전히 납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직접 바라보며 당신의 프랑스 디저트는 아름답지만 우리 음식이 주는 따스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하지만 생동감과 감정이 가득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다정한 설명과 요리 수업에서 진호 씨가 보여주신 세심한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화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며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른 분들은 각 가정의 레시피에 담긴 노력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제 의견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극적인 의견 교환은 제게 상처와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이유가 단순히 요리를 배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각 요리 뒤에 숨은 진심을 발견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와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서늘한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겪은 강렬한 하루와 배운 수많은 교훈들을 곱씹으며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자신들의 문화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고자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각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저녁 식사와 치열한 토론 이후 저에게는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간은 저에게 하나의 발견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거리를 걸으며 모든 소리와 향기에 귀 기울였죠. 도시는 에너지와 단순함으로 살아 숨쉬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각 포장대마다 생생한 색채와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재료와 레시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어느 아침 저는 한 작은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부엌에서 함께 도와달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소매를 걷어붙이며 그들의 지시를 들었을 때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은 음식 준비의 모든 과정이 자연과 전통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신선한 채소를 조심스레 씻고 자르는 법, 단순한 재료들을 천천히 섞어 각 맛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은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로 가득 찼고 저는 그들의 일상 속 한 부분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리를 하며 그 가족은 각 레시피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이 요리들을 전해 내려왔는지 각각의 음식이 지닌 특별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한 끼 한 끼가 단순하지만 생명과 감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을 맛보았는데 그 속에는 마늘, 생강, 파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맛의 균형이 완벽해서 너무 매콤하지도 밋밋하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요리가 복잡한 맛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요리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음식 워크숍을 방문했어요. 저와 도착 이후 친구가 된 현지 셰프 한 분께서 전통떡 만드는 예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셰프는 쌀을 갈고 물과 섞어 부드럽고 찰진 반죽으로 만드는 과정을 차분하고 세심하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셰프는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저는 가장 단순한 재료들도 존중을 담아 다루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시간에는 시장에서 이웃처럼 된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은 과일과 채소의 한국어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특별한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음식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이 어떻게 전통의 한 폭의 그림을 이루는지 배웠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재료를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 그리고 일상이 만나는 살아있는 갤러리와도 같았어요. 저는 모든 상인들이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레시피가 과거로부터 이어진 작은 보물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날들 동안 저는 요리 수업에서 배운 균형의 예술을 스스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소량의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각 재료와 배추를 정성스럽게 계량하며 진호 셰프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배움으로 받아들였죠. 저는 음식이 단순히 맛뿐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제 자신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문화 간의 경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모든 맛과 전통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함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진 레시피 못지않게 풍부하고 생동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열쇠는 바로 존중과 열린 마음이란 걸 한국에서 느꼈죠. 저는 각 식사와 대화마다 경이로운 마음을 품고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탐험의 끝에서 저는 한국 요리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모든 요리마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지혜를 파리의 제 부엌으로 꼭 가져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음식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장벽을 허물며 우리 마음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어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여정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득 채워주었고 그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프랑스 페이스트리의 우아한 예술과 한국의 활기찬 맛의 정신을 섞은 요리를 창조하고 싶었죠. 요리 수업에서 진호 셰프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호 셰프는 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는 음식에 관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레시피를 나누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 셰프가 함께 퓨전 디저트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부엌에서 만났습니다. 부엌에는 신선한 재료가 가득했죠. 저는 프랑스 페이스트리를 위해 가벼운 밀가루, 풍부한 버터, 부드러운 크림 등의 재료를 차례로 준비했어요. 진호 셰프는 달콤한 시럽인 조청, 곱게 간 쌀가루, 그리고 설탕에 절인 대추까지 준비하셨답니다. 저희는 맛의 균형과 작은 디테일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저는 프랑스 페이스트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에클레어의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을 만드는 방법을 진호 셰프께 보여드렸죠. 진호 셰프는 귀 기울여 들으시다가 부드럽지만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반죽에 쌀가루를 섞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그분의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의 방법을 조화롭게 섞어나가며 웃고 맛을 보기도 했어요. 가끔은 저희의 아이디어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크림의 비율을 제안하면 진호 셰프는 부드러운 시럽의 존재감이 더 강해야 한다며 반대하셨죠. 측정과 타이밍에 관해 의견이 격해질 때도 있었지만 모든 의견 충돌 후에는 꼼꼼한 토론과 맛보기 실험이 따랐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저희의 디저트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갔어요. 저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하고 아름다운 요리를 위한 디딤돌임을 깨달았습니다. 전환점은 결국 가벼우면서도 공기 같은 페이스트리 안에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 찬 디저트를 만들어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크림 속에는 조청의 감칠맛이 감돌았고 그 위에 곱게 다진 설탕에 절인 대추를 뿌렸죠. 그 디저트는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 같았어요. 저희는 함께 한 발 물러서서 그 작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요리는 프랑스 페이스트리의 섬세한 매력과 한국의 대담하고 진심 어린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희의 퓨전 디저트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의 만남, 지식의 공유, 그리고 서로 배우려는 의지를 상징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맛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정성과 존중으로 결합될 때 진정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진호 셰프와 함께 일하는 경험은 협력이 혁신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밝은 부엌에서 햇살이 저희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순간 저는 제 요리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전통을 섞고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날 음식 축제 날이 밝았고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진호 셰프와 저는 저희 퓨전 디저트를 선보이기 위해 작은 부스를 마련했어요. 퓨전 오브 플레이버즈라는 간판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모든 노력을 되새겼습니다. 방문객들이 저희 부스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자 기대감과 의심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했죠. 새로운 맛과 소리 하나하나가 제게 경이로움을 선사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프랑스 페이스트리의 섬세함과 한국 재료가 어우러진 창작물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작품이 저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진호 셰프와 저는 군중에게 저희 디저트의 소량을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한 유명 음식 평론가께서 저희 창작물을 맛보시자 눈빛이 반짝이며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죠. 그분의 인정을 받으니 제가 전에 느껴본 적 없던 자신감이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요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진호 셰프와 저는 각 재료 뒤에 숨은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저는 프랑스의 섬세한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고
진호 셰프는 한국 재료가 어떤 정성과 시간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저희 요리가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보였죠. 부스에서의 대화는 활기차고 다정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색적인 맛의 조합에 기뻐하셨죠. 한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이 디저트가 자신이 어렸을 때 집에서 먹던 소박한 요리와 한때 즐겼던 화려한 디저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젊은 학생은 저희 디저트가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각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옛 믿음을 허물어버리는 자리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공기,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파티세리의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곳을 걷고 있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더 넓어져 있었어요. 파티세리로 돌아와 다시 주방에 섰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반죽을 빚고 크림을 채웠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맡았던 향신료의 향기, 진호 셰프와 함께 나눈 대화, 그리고 퓨전 디저트를 만들며 느꼈던 설렘까지. 그 기억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요리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로 만든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였어요. 프랑스의 에클레어와 한국의 조청을 조화롭게 녹여낸 디저트였죠. 반응이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맛을 원한다면 혹은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어우르는 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또한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조심스레 디저트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정말 독특한데요. 익숙한데 또 새로운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죠?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주방에서 더 많은 실험을 하며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맛과 프랑스의 정교한 기술을 섞어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하나둘씩 그 변화를 알아차렸고 호기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제 요리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진호 셰프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갔어요. 셰프님,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벨린이 만든 디저트를 직접 맛보고 싶어서요. 저는 직접 만든 디저트를 내어드렸고 진호 셰프는 한번 맛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벨린 방식으로 잘 풀어냈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어딘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간 파리 이곳저곳을 소개시켜주고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명 식당들의 요리를 시식해보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의 파리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의 시간과 지금 이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프랑스와 한국, 전통과 새로움, 그리고 익숙함과 낯설미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좋은 셰프, 그리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